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 환경이 더 소비자 환경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하드웨어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겠지만은 여기서 별다른 차이가 이제 하드웨어에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비자 환경 좀 더 편리하다, 좀 편리하고도 좋은 기능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능이 많다면 거기서 이제 차별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소비자 환경을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편리한 기능에 대해 생각해서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남의 아이디어를 지적재산권법도 있는데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서 모든 기능을 갖다가 하나의 원클릭으로 이렇게 딱 클릭하면 10개든 20개든 이게 딱 그 기능이 나와서 그것만 클릭을 하면 딱 이렇게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면 너무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것을 소비자 환경으로 자기가 원하는 순위, 많이 쓰는 것을 따라서 1번부터 몇 번까지 그것을 하면은 되게 편리하겠죠. 스마트폰에 영상 통화하다가도 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딱 문서 같은 거 딱 있으면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존에 너 키보드가 말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키보드가 띄워져 가지고 영상 통화하다가 타타타 쳐가지고 보낼 수 있다든지 이런 기능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부재중 영상 통화, 부재중 영상 메시지를 남기는 것,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데스크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떤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데서도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부족하겠습니다.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유선전화에서도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문자 서비스다 그러면 수많은 문자가 하루에도 엄청난 게 날라오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딱히 내가 원하는 문자, 은행 잔고, 결제 내역, 또는 친한 친구, 또는 가족,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하는 또 중요한 사업 파트너 이런 것은 문자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딱 매겨놓으면 그 부분만 따로 저장해서 따로 볼 수 있다든지 따로 뜨는 거예요. 문자가 거기서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온다든지 알람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 하셔도 제 기술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소비자의 편리성, 스마트폰을 하는데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문서에 저장을 했을 때 함부로 내 사진과 내 동영상을 볼 수 없도록 사진별로 또 동영상별로 암호를 걸어놓는 것, 자기가 어떤 이름도 쓸 수 있고, 스마트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스마트폰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름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저도 사진이 꽤 많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유튜브 이제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름을 딱 쓰거나 암호를 걸어놔 함부로 못 보게 하거나 이런 기능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기능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스마트폰에 제가 그전에 결제 시스템, 은행 부분에서 이렇게 막 슈퍼마켓이다 그러면 뭐 또 마트다 그러면 은행 부분과 연계를 해가지고 은행에서 그러니까 앱을 깔아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어떤 원거리에서 그 스마트폰 번호 뭐 슈퍼마켓이다 그러면 그쪽에도 앱이 있겠죠. 어떤 은행 앱이 있으면은 클릭을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결제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카드 승인 요청처럼 요청을 하면 문자가 나한테 와요. 스마트폰 번호로. 그래서 결제해도 되느냐? 그럼 yes 클릭 누르면 그 금액이 결제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결제 시스템을 삼성이든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획기적인 결제 시스템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저도 지적재산권 법이 있고 또 이것을 갖다 상업화를 위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연구하는데 남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가져가서 하시지 마시기를, 다시 애플이 됐든 어디다가 됐든 앱으로 내놓을 거기 때문에 결국 스마트폰 회사가 아니라 사실은 뭐 어떤 스마트폰 회사 자체에서도 어떤 소비자 환경으로 해가지고 자기는 스마트폰의 경쟁력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또 다른 거는 데스크탑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이렇게 소비자 편의성, 소비자 환경 관련된 이런 기술 구조에 대해서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을 상업화를 목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쪽에서 업로드, 다운로드 기능. 이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인터넷 회사하고 아니면 뭐 유튜브다 그러면 유튜브 이제 1분짜리 쇼폼 올리잖아요. 그런데 50 몇 분짜리 올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 방식인 뭐 동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있다. 동영상 파일이 있으면 그거를 100개로 쪼개요. 100개로 쪼개서 100개의 차량 싣고 하나의 도로만 하나의 도로를 가지고 하나의 창고만 하면 시간이 엄청 딜레이 되고 발열도 심해지겠죠. 속도가 늦고. 그러면 이거를 100개의 차량을 100개의 도로를 100개의 도로를 통과해서 100개 창고에다 실어놓은, 그러니까 짐을 부리면 읽고 쓰기가 엄청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70개 도로도 괜찮아요. 그쪽으로 가는 도로를 많이 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렇죠. 교통의 정체가 없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네, 이해가 가시죠? 교통의 정체가 없게. 그래서 이것을 유선, 무선 둘 다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동영상 쪼개진 파일에는 일련 번호를 붙이고 또는 원하면 소비자 환경을 따라 암호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적으로 저장을 해놓고 남들이 못 보도록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데스크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어디 운영체제가 뭐가 됐든 사진과 동영상 이런 데 자기가 이런데도 스마트폰처럼 함부로 암호를 걸어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또는 동영상을 여러 개 쪼개기 기능에서 사방이 분산되어서 저장해서 비밀 저장하는 그런 기술도 있을 수 있다. 일련 번호를 줄 수 있고요. 뭐 그렇다고도 암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CPU나 GPU, 모든 반도체, 그 다음에 통신 장비, 위성통신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이 스마트폰에서 업로드, 다운로드 할 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가령 이제 예를 들면 관련된 어떤 기술 체계가 보장이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회사에서 마련돼야 되는 통신 부분에 있어서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서를 업로드, 다운로드 할 때 1분 걸리는 쇼폼은 되게 빠르거든요. 그런데 50 몇 분짜리 느리니까, 그러면 그거를 50 몇 개를 쪼개가지고 1분짜리로 만들어서 보내면 속도가 빠를 거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업로드, 다운로드 방식을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1년 번호 매기고 다시 재조립해도 되니까요. 뭐 거기서는 유튜브 같은 회사에서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데서도 이렇게 업로드, 다운로드 방법을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삼성폰 같은 데서도 이렇게 소비자 환경으로 괜찮겠죠. 쪼개서 보내는 뭐 이런 기능. 그 다음에 셀카 기능. 네, 셀카 기능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진 스마트폰 가지고 이거 좀 찍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걸 필요가 없이 5초나 3초 외에 자기 정해놓은 시간에 이렇게 딱 거기다 태워놓고 자기 혼자서 찍을 수 있는, 누구의 도움 필요 없이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진 한 장짜리 또는 3초 외에 다시 또 한 컷 하면 그다음 포즈를 다시 취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3초나 5초 외에 다시 한 장 사진을 찍는 것, 이런 기술 구조. 그럼 또 5장 연속으로 찍고 싶다면 포즈를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도 와가지고 같이 찍거나 혼자서 단독 사진 찍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3초 외에 다시 또 한 장 찍힌다 그러면 3초나 5초 이렇게 자기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이런 셀카 기능, 이렇게 자기 혼자서 찍을 수 있는 셀카 기능, 이것도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비자 환경도 제가 보기엔 스마트폰 내에서도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동영상이다. 그러면 1분 쇼폼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찍는데 시간을 갖다 딱 정해놓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3초 후에 딱 동영상, 5초 후에 동영상이 찍힌다든지 1분짜리로 이렇게 내가 시간을 설정해서 1분 이하로 한다든지. 지금은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어디다 딱 의자 같은 데 놓고 그다음에 가가지고 무술 동영상을 가서 그래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찍고 정확히 시간을 갖다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다음에 대충 이렇게 어림짐작해서 가서 끄고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능은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카메라 또는 망원경 카메라, 모든 영상, 뭐 이렇게 캠코더라든지 뭐 영상기기, 그다음 모든 이런 데도 도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블랙박스에서도 도입할 수 있겠죠. 블랙박스에서 원하는 것을 이렇게 블랙박스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찰칵 사진을 찍어갖고 어디 보낼 때 있잖아요. 증거 영상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블랙박스로 했을 때 몇 초짜리로 자를 수 있는 기능,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도 없이 이런 블랙박스에도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다가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크를 하면 이렇게 약간 마이크가 스피커로 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단 그러면 음악도 틀어놔도 되고. 뭐 제 방식이 뭐냐면은 기존에 어떤 스마트폰에서 이런 스피커 구조가 있다 그러면 이 스피커 안에 미니 스피커 구조를 많이 여러 개 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이 정기적인 신호만 보내면 동시에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면 등치는 작아도 큰 건축만큼 크게 소리를 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그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떤 스마트폰에 스피커를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키우는, 소리를 키우는 이런 기술 구조도 어떻게 TV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거나 무선 TV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스피커를 여러 개 놔가지고 언오프 구조로 해서 동시간대에 정기적인 신호를 줘서 소리의 출력을 키우고 또 필요를 따라서 원래 한 2개나 3개 있다고 스피커 보면 그 중에 2개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평상시로 하고 음악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아니면 제 방식대로 스피커 안에 스피커가 미니 스피커가 여러 개 달려있는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언오프 방식으로 5개가 스피커 안에 미니 스피커가 있는데 5개가 언오프 방식으로 2개만 사용하면 3개만 이렇게 그래갖고 출력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이크 스피커 구조까지 같이 해가지고 어떤 확성기까지 야외에 놀러 갈 때도 마이크 이렇게 스마트폰에 있으면 확성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존의 스피커 구조하고 확성기하고 같이 결합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확성기 기능에다가 스피커 구조 마이크로 얘기를 하면 스피커에서 얘기를 나와요. 그럼 그 스피커에 또 확성기를 결합을 해요. 확성기가 품질만 좋으면 소리가 크게 키워지죠. 이런 방식도 상품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그럼 스마트폰으로 그냥 확성기 야외에 놀러 갔을 때 따로 필요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캠코더 어떤 뭐니까 스마트폰으로 레이저 지시기 같은 것도 해가지고 거리를 잰다든지 이런 기능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이다 또는 어떤 집안에 어떤 수리를 했다. 그럼 가로 세로 높이로 딱 해가지고 좌표 방식으로 1cm나 0.5cm 단위로 내가 수도를 갖다 어디에 고쳤는데 그래서 그 집안에 어디에 어떤 지점에 수도의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수도 수리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떤 이런 기능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다. 뭐 수도업자들 많으니까요, 전 세계. 그래서 이런 기능도 앱으로 출시돼 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를 정확히 재고 아니면 조명 방식으로 이게 레이저 지시기식으로 해도 되지만 이게 좀 단가가 세면 그냥 조명 키면은 그래서 길이가 이렇게 조명으로 이렇게 휴대폰에서 불빛이 나와서 그 조명의 길이를 가지고 조명이나 초음파도 괜찮겠죠.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이게 뭐 레이저도 좋고 이게 적외선도 좋습니다. 이렇게 비춰가지고 길이를 재는 가로 세로 길이를 재갖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안에 내가 수도를 수리하는 것이 어디 지점에서 수리를 했다는 게 딱 기억으로 남고 고객 이름 딱 적으면 이름 좋겠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캠코더 뭡니까 저기 빔 프로젝터, 네, 빔 프로젝터 기능이 예전에 한번 이게 기술 구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회사 제품으로는 안 나온 것으로 알립니다. 스마트폰에 빔 프로젝터를 이렇게 기능을 넣어준다면 그런 제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 방식이 어떤 기존에 스크린 있잖아요. 스크린 판매하는데 거기다가 원래의 제 아이디어는 이런 거울에다가 비추는 거였어요. 근데 약간 거울 다른 사물이 비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스크린 기존에 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돌돌 이렇게 롤 스크린 이걸 말아가지고 거기다 알루미늄 박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이 너무 나면 광을 갖다 좀 죽여가지고 그걸 스크린으로 만든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 이제 야외용 간판, 그다음에 야외용 입간판 또는 건물에다가도 스크린을 크게 만들어서 비올 때려 있잖아요. 비올 때려 있으니까 거기다가 롤 스크린으로 해도 되지만 그냥 알루미늄 판넬, 알루미늄 패널처럼 해가지고 거기다 스크린으로 해도 돼요. 자동차 극장 같은 데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알루미늄 박을 좀 두께별로 다 회사별로 틀리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비올 때를 대비해서 야외 이제 건물에다 설치를 했는데 건물 외벽에 설치한다 그러면 거기다 광고 구조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아크릴 같은 거 살짝 입혀가지고 비 올 때 이제 거기시 스크린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그 아크릴 같은 게 있어요. 너무 빛이 반사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일단 이런 형태의 알루미늄 박이라든지 기타 다른 금속도 박을 입혀도 괜찮아요. 그런 금속을 살짝 스크린에 롤 스크린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빔 프로젝터로 비춰주면 보다 선명한 화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광고 간판이나 입간판 또는 창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싸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어떤 가게 홍보 이런 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빔 프로젝터 차 안에서 이렇게 작은 스크린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영화를 볼 수도 있잖아요. 비싼 스마트폰 해가지고 노트북 액정으로 해가지고 노트북식으로 액정 화면이 있어서 디지털 사진기 아시죠? 그거를 갖다가 스마트폰의 동영상을 갖다가 어떤 디지털 사진 액자 기능을 그러니까 중국 제품 같은 거 사면 얼마 하던데 그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연결해서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게 그런 디지털 액정을 연결 구조를 만드시면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빔 프로젝터를 갖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0.1cm, 0.5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또는 맵 지도를 이렇게 탑재할 수 있습니다. 군사용 상업용으로 가능하고 그것도 여기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어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번역 앱인데요. 번역 앱인데 전 세계 언어가 뭐가 됐든 간에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하십니다. 임의로 정하면 전 세계에서 똑같이 이 번호를 가지고 국제 언어를 만드는 거, 숫자 언어가 되는 거죠. 뭐 번호 아니더라도 번호 플러스 문자가 될 수도 있고 기호가 될 수도 있으나 번호 방식이 숫자 방식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200개 언어를 숫자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 정확한 의미로 여행자가 이 숫자
단어집 가지고 이렇게 통역을 하면 어디 갔었는지 그 숫자를 알아듣고 이렇게 국제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번역 앱에 있어서 이걸 기초로 해갖고 번역을 하면 AI가 번역을 하든 뭐 프로그램이 번역을 하든 매우 정확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숫자 언어를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도 좋고 번역이 매우 정확해지고 이런 방식의 번역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은 이것을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전 세계 플랫폼 사업자들이 여기다 그렇죠. 다 그런 식으로 전 세계 언어를 숫자 언어로 하나로 통일해 갖고 자기네 이렇게 어떤 서버에 저장을 할 때 올리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같은 방법도 제기술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사진 동영상 그 문자를 문서를 가지잖아요. 파일을. 뭐 저는 네이버 웹하드를 이용해 가지고 네이버 이렇게 하거든요. 네, 네이버 저장했던 걸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튜브에도 올리죠.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러는데 이거를 갖고 다니는 프린터? 네, 프린터 이렇게 종이를 밀어넣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약간 프린트 헤드 같은 이런 인쇄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이 있는 단단히 그것만 있는 프린터를 제가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좀 신기한 기능, 프린터 헤드가 이게 보통 2개 정도는 있고 3개 있어요. 동시에 2개, 3개가 이렇게 있어서 4개 정도 있을 때 동시에 인쇄를 하는, 아래로도 3, 4개 있어서 동시에 10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임무를 따라서 동시에 인쇄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PU 같은 데서나 이런 설계를 할 때, GPU라든 반도체 설계 이럴 때 할 때, 그 어떤 직렬 방식으로 문서를 읽을 때 하나씩 위에서부터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가고 3분의 여기 문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등분이라고 합시다. 4등분 해도 돼요. 동시에 읽어드립니다. 여기 밑에도 동시에 10개다 그러면 10줄을 동시에 읽어줘요. 이런 형태의 CPU 설계, CPU와 어떤 GPU, 뭐든 메모리 반도체 읽는 부분, 읽고 쓰는 부분이잖아요. 읽고 쓰기들 이 기술로 사용하시면 제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프로그램 명령을 집어넣었을 때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술은 무슨 말이냐면 동영상을 제가 하나의 파일을 100개로 쪼갰을 때 100개의 차량에 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한 개의 도로를 타고 한 개의 저장 창고에 가서 하면은 엄청나게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그거를 100개 차량에 실은 거를 100개 도로를 타고 100개 창고에 물건을 부린다면 읽고 쓰기가 빨라지겠죠. 즉 정보가 엄청 빨리 쳐니까 업로드 다운로드 네 방식으로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1년 번호가 다 들어가고요. 쪼개진 파일에는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암호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기술입니다. CPU라든지 GPU라든지 반도체 설계에서 이런 명령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하시면 제작을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된다. 동시에 읽고 쓰는, 그래서 동시에 이것을 여기다 문서가 2줄이 있다 그러면 여기를 4등분 하든 5등분 하는 상관없어요. 동시에 읽어드리고 쓰는 거예요. 읽고 쓰기, 여기도 밑에도 동시에 읽고 쓰기. 이 기술 구조를 CPU 설계할 때도 할 수 있고 GPU 설계할 때도 모든 메모리 반도체나 마더보드라든지 컴퓨터 설계할 때, 스마트폰 설계할 때도 들어갈 수도 있고 프린터 설계할 때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기술 구조는 이제 제 특유의 기술 구조로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위성 통신 같은데 기타 모든 통신 장비에서도 하나의 파일이 있다 그러면 읽고 쓰기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읽잖아요. 참 순진하게도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부터 4등분으로 했다. 예를 들면 그럼 이것을 동시에 읽어드리고 밑에도 10등분 했다 그러면 동시에 읽어갖고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반도체 설계나 통신장비, 유성통신 이런 것을 설계 구조를 만드시면 스마트폰 통신도로 어떤 제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드디스크나 SSHD에서도 그렇죠. 저장할 때, 읽고 쓰기 할 때 그 방식을 사용하시면 이제 제기술 구조, 기타 다른 저장 매체에서도 어떤 기술 구조를 사용하거나 또는 데이터 센터, 또는
이런 데서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이제 캠페인송인데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함부로 성업화 시키지 맙시다. 스마트폰에서 내가 사진 문서를 학교나 어디나 회사에서 딱 찍어가지고 그래서 문서 편집기도 스마트폰 안에 있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문서를 편집해서 프린터로 곧바로 그 차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사진 이렇게 스마트폰을 프린터에 휴대용 프린터 연결해가지고 곧바로 출력이 가능한 이런 서비스 만드시면 제 기술 지금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회사에서 앱으로 탑재해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무선과 유선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서 편집해서 프린터 회사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프린터 회사에서 따로 이렇게 디지털 액자처럼 해가지고 거기 이제 사진 카메라 기능이 있어서 문서나 이게 사진 풍경 사진 같은 딱 찍었다 그럼 곧바로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 출력이 가능한 이런 기술 구조도 가질 수 있고요. 따로 액정 화면을 만든다는 거죠. 그 안에다가 사진 동영상 이런 문서 파일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편집할 수도 있어요. 뭐 거기다가 디지털 액자하고 결합할 수도 있고 그와 같이 이제 기술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이거 키보드 없애버리고 스마트폰처럼 액정 화면으로 키보드 만들자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이건 앞으로 이 컴퓨터 TV 결합 나올 때 또 무선 TV 같은 거 차량에 싣고 다닐 때 필요한 기술 구조입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마우스 기능을 통합을 시켜주면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임이 마우스 움직임을 대신하게 되고 손가락 또 기능 1, 2, 3, 4, 5 그러면 똑같은 손가락 움직임이라도 이 기능의 단축 번호를 누르면 다르게 인식되는 이런 기술 구조를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정 키보드 플러스 마우스의 결합, 유선 무선으로 통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앞으로 이제 컴퓨터 TV의 결합에서도 음성 명령도 인식을 하고 그래서 방송과 어떤 인터넷이 결합된 구조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키보드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음성 인식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또 다른 제품은 이제 거기다가 추가로 해가지고 그렇죠 저장 기능을 주는 거죠. 사진 동영상 문서를 저장해서 저장 매체로서 가버리는 거고 좀 더 비싼 거는 거기다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어서 살짝 모니터 기능을 부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종 그때 TV에서 나오는 컴퓨터 TV 결합이다 그러면 유무선으로 연결돼서 TV에서 나오는 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전송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블랙박스 차량 블랙박스에서 인터넷으로 연동을 하든지 자체 점퍼로 연동을 하든지 그것이 스마트폰으로 연동돼 가지고 차량 누가 부수면 나한테 딱 그게 스마트폰도 연락이 온다 이런 기술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블랙박스 같은데 어떤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있어서 내가 아파트 10층인데 내려가지 않아도 이렇게 여기서 마이크 스피커로 경고하거나 그것을 일일이 신고하거나 사진 살짝 찍어서 블랙박스 연동을 그렇게 인터넷 그 통신 방식과 아니면 자체 전파 방식이 있다고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은 보다 멀리 간다고 그랬죠. CCTV에도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있어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피커는 현관문 비디오도 인터넷으로 연결해갖고 현관문 내가 우리 집에 주고 왔는데 띵동 누르면 거기다가 현관문 비디오에다 눌러서 영상 메시지를 남기는 기능 그런 거 이제 기술 구조를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관문 비디오에서 사람을 인식을 해갖고 카메라에서 인식을 해서 방문자를 일일이 찍어서 저장하는 기능 그런 것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왔는지를 이렇게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도 CCTV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CCTV에도 그런 기능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CCTV에도 건물이나 내 집 앞에 누가 들어왔으면 누가 들어왔는지 따로 그 동영상을 얘 자체에다가 배터리 구조나 이제 저장 기능을 줘가지고 CCTV 자체 할 수도 있지만 뭐 서버에게 뭐 DVR이다 뭐 서버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컴퓨터 서버 이런 데도 방문자 사람이 출연했을 때 그것을 따로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그 부분만을 찍어서 나한테 보여준다면 하루 종일
누구 왔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기술 구조도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공서에 CCTV 운영할 때도 특정 범죄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담당자 화장실 갈 수도 있잖아요. 모니터 수십 개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싸움하는 장면, 범죄 장면 이런 것을 10개 정도, 20개 정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것을 담당자 그것만 열어보면 그렇죠.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종일 걸 다 열어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CCTV에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해요. 인터넷 통신망을 사용해도 되고 자체망을 해도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여기서 지금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 스마트폰 아니라 또 다른 영상기기도 돼요. 그래서 CCTV 플러스 또 다른 영상 장치가 있어가지고 CCTV에서 방문자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쌍방향으로. 현관문 비디오에도 현관문 비디오를 인터넷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쌍방향 통신. 집에 이렇게 왔는데 누르면은 그쪽으로 영상 부재중 영상 메시지도 남길 수 있고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인터넷 방식으로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해 갖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인터넷이 현관 비디오가 연결돼야 되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이렇게 현관문 비디오 내가 이렇게 송캠 같은 데도 스마트폰에 우리가 직접 보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직접 통신하거나 영상 부재중 영상 메시지를 현관문 비디오에 남기면 내가 통신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얘기했는데 마이크하고 스피커 5개 있다. 그럼 차량의 앞에 있고 양 옆에 2개 있고 뒤에 있다. 그러면 전체를 스피커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 각각 언어프 방식으로 각각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옆에 있는 것, 양 옆에 있는 것 각각 그렇게 마이크 스피커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강당이다, 야외다 그러면 스피커를 10개, 20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워키토키 방식으로 통신이 이루어지고 마이크 스피커 하나의 같은 전파다 그러면 스마트폰 호출 번호처럼 각 스피커가 번호가 있어서 따라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전체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특정 어떤 스피커에서만 해줄 수 있습니다. 또는 쌍방향으로 그것을 아예 그냥 대화할 수 있는 거기도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있어가지고 이쪽하고 그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통신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식당에도 할 수 있겠죠. 식당이나 회사 같은 데서도 이걸 사용할 수 있고 회사 같은 데는 액정 방식으로 해서 주문을 하면 여기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그렇게 간단한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해서 주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테이블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회사 같은 데서도 쓸 수 있겠죠. 스마트폰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해가지고 아파트 인터폰으로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 무선이나 유선 방식으로 간단하게는 아니면 아파트 인터폰 같은 것도 이렇게 어떤 인터넷망을 이용하거나 또는 자체 통신망 서로 파행이 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통해 자체 통신망을 만들어서 같은 전파라면 스마트폰 호출 번호처럼 아파트가 100세대다 그러면 100개의 인터폰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각각 유선이나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고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아파트 전체에다가 그래도 프로그램이 탑재가 된다면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아파트 전체에다 공지를 하거나 몇 가구에게만 공지를 하거나 또는 동영상 문서 다운로드 업로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각각 통신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망과 아니면 자체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인터넷 채팅 방식이니까 그 안에서는 다 통화가 공짜죠.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반상을 할 때도 반상회 같은 여러 사람 인터넷 채팅으로 들어와서 따로 모이지 않아도 그래서 의논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 영상 통화 기능도 주고 그리고 인터넷망으로 통신망을 만드는 거죠. 아니면 자체 전파망도 갈 수 있고 신호만 중계하면 되니까 그런 방식. 그중에 이렇게 아파트 방송국이다 그러면 그중에 공동 주파수 개념으로 해서 유선망, 무선망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동시에 음악을 갖다 전 세대에 틀어준다든지 방송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넷플릭스처럼 하루 방송을 이렇게 40개 틀어줘 방송국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회사에서도 할 수 있고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라디오는 그 AM, FM 라디오는 전파를 갖다 수신만 하잖아요. 한 개만 채널을 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그럴 필요 없이 수신, 송신을 동시에 해서 이걸 통신 방법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라면 뭐 100개든 1000개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동시에 송수신 구조를 가지면 이거 통신 도로가 되는 거죠. 그럼 통신망이 되기 때문에 엄청 좋아요. 스마트폰에도 뜰 수 있고 제가 데스크탑 같은데 노트북 같은데 또 통신 구조를 가지고 워키토키 방식으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데스크탑으로 곧바로 전화를 걸거나 앞으로 컴퓨터 TV에 결합이 나면 스마트폰으로 TV에 곧바로 전화를 거나 차량에 이제 무선 TV에 곧바로 전화거나 이런 기능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인터넷망을 통해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통하는 기능 아니면 자체 워키토키 방식으로 곧바로 인터넷망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통신 워키토키 방식으로 통신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광메카트릭 뉴스 YTN에 보도할 때 얼마 전에 김창석 교수팀이 차량 라이다에서 이 방식을 쓰시던데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레이저 광전파를 쏘더라고요. 그래서 송신 수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되게 비싼 기술인데 이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 방식이라는 것은 YTN에서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요. 또 그것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시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서로 파행했던 전 세계를 수천 조번에 수백 조번에 가로세로 높이로 자르고 1cm나 0.5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다는데 자동차의 어떤 그 자율주행 차량 이런 데서도 그래서 그 카메라 기능을 통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레이저 광을 쐈을 때 레이저 광 아니더라도 돼요. 다른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이동하는 거 그 크기 물체의 크기를 갖다 CCTV에 얘기해서도 그 얘기했었잖아요. 이 CCTV나 카메라 모든 카메라 영상기기에서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사물을 파악하고 뭐 사람의 코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센치, 눈 여기서부터 몇 센치, 이걸 여기서 몇 센치, 얼굴 구조 몇 센치 이렇게 옷에 이렇게 옷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센치, 이 흰 줄무늬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이게 성능이 좋으면 이런 식으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가로세로 높이로 인체를 잘라서 그래서 사람 체형과 몸무게 이런 걸 분석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특정 공간 안에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정확히 사람 몇 명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를 이제 편의점이다 그러면 편의점 같은 데서도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거기에 가로세로 높이를 갖고 그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요. 앞으로 로봇 같은 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표시하고 물건을 갖다가 계산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자기 초주머니 넣거나 했을 때는 이게 딱 기록하고 있다가 그거를 삐삐삐 경보음을 울리거나 그래서 편의점주나 회사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문자로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계산대로 가져오면 계산대에 상품의 종류를 파악하고 가격을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그 시간대 그 가격이 얼마인지 카드로 결제했는지 현금으로 결제했는지를 정확히 보고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계산원도 표시할 수 있어요. 새로운 형태의 포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와서는 그냥 뭐 재고 파악각 기능까지도 재고 파악까지도 결국 꼭 그 필요까지는 없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할 수 있고요. 어떤 강도를 당했다 그랬을 때 이게 관찰을 하다가 강도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특정 상황을 해서 112에 신고를 해준다든지 편의점주나 이렇게 본사 이렇게 회사 편의점 회사에 보고를 해서 그것을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알바생이 대처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기능도 방범 기능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금고다 그러면 계산대 그 금고 나오잖아요. 뭐 5만 원, 1만 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동전별로 해가지고 무게 측정을 하든지 어떤 정확하게 개수를 현금 은행 가면 개수기처럼 해가지고 정확하게 개수 기능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 있는지 현재 그것을 파악하고
시간대별로 기록하거나 카드로 결제한 것이 얼마인지 이것을 전체 계산을 파악하는 것. 이런 형태의 포스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좌표와 숫자 방식이 들어가고 로봇에도 앞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도 CPU, GPU 뭐 반도체 안에 설계할 때도 마더보드 컴퓨터 설계할 때도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가고 로봇 같은 데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해서 1cm나 0.1cm 그 이하로도 가능하고요. 각각 각각 부위별로 틀린 정기적인 힘을 준다든지 시간별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시간별로 틀리게 줘야 되잖아요. 그다음 오른쪽 왼쪽 내가 이렇게 던진다. 그러면 시간별로 틀린 힘을 줘야 되죠. 그죠? 이쪽으로 갔을 때는 보다 이쪽 왼쪽에도 오른쪽 갔을 때 왼쪽.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갈 때는 앞에 힘을 더 주고 들어갈 땐 뒤로 오른쪽으로 할 때 오른쪽 왼쪽으로 왼쪽 조향 그거 힘을 좀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그 상황을 따라서 무게를 이거 하나 드는데 용체 이렇게 들 수는 없다는 정기적인 낭비죠. 이것만 줘야 돼. 오른손으로 안 들었는데 오른쪽에다 힘을 주나요? 왼쪽에다 힘을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하게 그 시간별로 이걸 들고 있다가 좀 더 힘을 줄 수도 있죠. 시간에 따라서 그죠? 무거우면 그래서 이렇게 시간별로 목적별로 해가지고 무게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힘을 주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정보의 이동 CPU나 GPU 뭐 이런 데서도 정보 이동 경로와 저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반도체다 저장 매체다 컴퓨터 아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해서 정보 이동 경로와 저장하는 것 일하는 것을 지정해 놓을 수도 있어요. 상하수도에서도 가능한데 상수도 업체에서 YTN의 어떤 상수도 업체가 이거 쓰시더라고. 제 기술인데 제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꼭 YTN에 제 기술이 왕창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참 걱정스럽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라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갖고 쉽게 표시하더라고요. 파손된 부분에 크기도 하시고 그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YTN의 제 기술이 그냥 플라스틱 창문 비상벨 시스템 서울시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할 것 없이 그다음에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의 기관이 엄청 광고를 많이 냈었어요. 카이스트 지적재 카이스트도 제 기술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도 거기서도 기술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오픈 AI의 그 소라의 기술 구조가 제 기술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도 영상 레이더 원리 저게 A사 레이더 그것도 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술도 또 있을 수도 있어요. 현대 기아차의 어떤 자동차 배터리 격벽 시스템 만드는 거, 그다음에 냉난방 거기다 해가지고 겨울에 출력이 떨어지면 난방을. 그다음에 혹시 배터리에다가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배터리가 겨울에 어니까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안에다 전해질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리튬이 이동하면 굉장히 빨라질 거다. 배터리 기술이 되는 거죠. 양극재, 음극재의 기술 구조에 있어서 한 덩어리로 크게 만들지 말고 여러 덩어리로 만든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양극재, 음극재를 이렇게 여러 겹으로 만들어주는 기술. 이렇게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만들어주면 뭐 두께별로 대중소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극재, 음극재 두 개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에너지 흑연 코쿠스 구조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입자를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게 양극재도 그러겠죠. 입자 구조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파워가 배터리가 좋아진다는 것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전지에서도 안에 이제 어떤 탄소봉이 있잖아요. 그럼 탄소봉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겹의 기술 구조를 가지는 거죠. 모터 기술 들어갈 때도 하나의 어떤 연구 자석이 한 덩어리 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이 들어가서 이룬다는 거죠. 모터 기술에도 그와 같은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이렇게 구리선들이 감아지고 모터 직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감아지게 되면 전기선 안에 있게 된다면 주파수 방식으로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이 되고요. 굉장히 파워가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회전 측이다 그러면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은 변속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프로펠러 돌리는 헬리콥터나 어떤 드론 이렇게 프로펠러 돌리는 기술 구조, 배 프로펠러, 가정용, 산업용 모두 모터에 프로펠러 돌리는 것들, 톱니바퀴, 회전축 이렇게 회전축 들어가는 데는 일정 부분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대나무 매듭 구조 아시죠? 매듭 구조. 대나무에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넣어주면 파워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건전지에 탄소봉 이렇게 아연판 들어가잖아요. 아연판을 갖다 두께를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여러 겹의 아연판 들어가거나 이산화망간 들어가잖아요. 가로별로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들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기술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이런 때 현대 기아차도 지금 지금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YTN의 제 기술이 모둠으로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 내가 뭐 거기 회사하고 연락도 없고 너 같이 협업한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내 기술이 이렇게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제 기술 나오면 어디선가 방송에서 다 나오면 이게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재산권법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에 불과한 민사소송은 따릅니다. 제가 외국에 팔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키토키 방식의 어떤 스마트폰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통신할 수 있다.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방식은 보다 통신 구조로 사용했을 때 멀리 간다. 뭐 동축 케이블이다 그러면 동축 케이블 안에 하나의 전기선, 구리선, 피복, 전기선 피복 안에 케이블 피복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면 주파수 방식으로 신호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런 동축 케이블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강섬유선도 그렇고요. 강섬유선도 대중소 틀리게 강섬유 빛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광이 증폭하는 구조가 되고 레이저 시각 장치에서도 사용하거나 광 증폭기, 레이저 공격기에서도 이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파형이 틀 여러 개 현재 동축 케이블에서 전기선은 발열 때문에 두터워야 되고 그다음에 신호 통신선으로 사용할 때는 구리선이 얇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그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이제 같은 하나의 케이블 안에 보다 많은 통신선이 들어가는 기술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도 덕질하지 맙시다. 광섬유선 안에서도 어떤 석영실을 내신 구조로 가지고 그래서 안팎으로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안에가 합성섬유 나일론 B2가 90%짜리가 나일론이 들어가서 내신 구조를 광섬유선을 가질 수도 있어요.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합성섬유 나일론 B2가 90%하고 아크릴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신 구조로 광섬유 내신 구조로 들어가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구리 코일 같은 데서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이런 구리 코일 뭐 이런 데도 들어가시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전선 피복에도 안팎으로 이런 코팅 구조를 줄 수 있습니다. 그 같은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파형이 틀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써 워키토키 방식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통신할 수 있고 각각 정보를 실을 수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暗号 방식, 호출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이제 드론 조종 100대를 할 수도 있고 워키토키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워키토키 방식으로 통신 구조가 멀리 가요. 영상통신하는 워키토키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공동 주파수라는 개념으로 해서 전체를 음악을 스트리밍 한다든지 방송을 틀어준다든지 이것을 전체 공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각 통신을 한다든지 해서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이런 기술 구조가 가능하고요. 동영상 어떤 문서 파일을 이런 것들도 다운로드 업로드 가능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뭐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깔아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다자가는 통화, 개인 통화, 전체 통화가 가능합니다. 전체 통화할 때는 이제 음악 스트림뿐만 아니라 방송 자기들이 이렇게 틀어주고자 하는 유튜브, 넷플릭스 방식으로 방송식으로 들어가도 돼요. 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거기서 각각 워키토키 가입한 사람이 자기 소비자 동영상, 자기 동영상 올려놓고 유튜브처럼 넷플릭스는 키울 수도 있어요. 블로그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요. 규모가 커지면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군에서도 이걸 스마트폰을 이런 방식으로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묶어서 쓰면 서로 부목 현상, 환자 부목되듯이 의지한 현상을 이렇게 해서 보다 멀리 갑니다. 에이자 레이더에서도 이 기술을 쓰고요. 그래서 이게도 그래서 그 전자적 레이더 도만의 어떤 레이저 소재를 대중소로 만드는 거야, 크기별로. 그래서 각각 틀리게 전력을 주고요. 거기 이제
안에 전기선 안에 구리선들을 대중소 틀리게 줘서 주파수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전력을 그 다음에 또 수많은 그 대중소에 갖고 수많은 다양한 전파를 만들어요. 다양한 전파를 만들어서 팀별로 몇 개를 묶을지 정하고, 그러면 이 방식은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경우 레이저파도 됩니다. 레이저파도 위성통신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적외선 파형도 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초음파도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초음파를 섞어서 초음파 세척기라든지 초음파 기술이 필요한 곳에서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전파 마이크로웨이브도 모든 형태의 뭐 전파 구조는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같이 완전 분목되듯이 의지하면서 전파 간섭만 없이만 하면은 한꺼번에 여러 개의 전파를 가지고 위성통신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스마트폰 통신을 오키토키 통신을 한다든지 A사를 썼으면 이 방식은 보다 멀리 갑니다. 멀리 가고 선명히 가기 때문에 적 탐지, 적기를 탐지하거나 이럴 때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수많은 그 파형을 만들어서 섞어서 이제 쏘면은 그 전투기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하나 융합열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서로 그 하나로 융합하고자 하는,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기술 구조가 있다고 제가 이론을 발표했었죠. 평균 이론을.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가 금속체에 맞을 때 강하게 하나가 됩니다. 조명도 그렇게 돼요. 자동차 전조등 같은 데서도 대중소 이렇게 사이즈를 램프 조명이 나오는 빛을 틀리게 만들어줘서 자동차 상대방 자동차에 부딪히면 거기에 부딪혀 갖고 빛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융합해서 환하게 빛납니다. 자동차 전조등과 비행체 전조등 모든 램프방 가정용 램프에서도 조명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전등에서도 그렇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때도 이제 조명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뭐 거기에 조명 램프도 이렇게 각도별로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좌우로 위아래로 앞으로 뒤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대공방은 뭐 여러 각도별로 조명을 비춰주거나 이런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도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각도별로 렌즈가 있어서 동시에 찍어주고요. 그것은 렌즈가 좌우로나 위아래 또는 앞뒤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각도별로 다 찍어주는, 그래서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뒤편에도 이거 렌즈가 달려 있으면 이렇게 나움직이 한꺼번에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뒤에 360도 카메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안테나도 그래 360도 안테나를 각도별로 이렇게 찍어서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360도 안테나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360도 레이더, 360도 레이더, 안테나 레이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안 돌아간다는 거죠. 내가 동시에 찍어버린다는 거죠. 레이더를 동시에 봐서요.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하늘을 이다 그러면 하늘 위도 찍어줘야 되니까 밑에도 찍어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늘 위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위에도 이렇게 찍어갖고 동시에 화면을 구현하거나 이거를 그 어떤 와이드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원래 이제 이 화면 이건데 두 개의 사진을 붙여갖고 알겠죠? 원래 이제 찍을 때는 이렇게 카메라 찍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두 개의 사진을 붙여갖고 좀 더 옆으로 눌러서 와이드하게 볼 수 있어요. 양옆으로 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각도별로 찍은 사진을 통합시킨다는 거죠. TV에서도 적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카메라 구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탑재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사진 보정 기능처럼 사진을 갖다가 옆에 사진에 이렇게 붙여갖고 그래서 와이드하게 화면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TV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고 카메라 기능에도 들어갈, 스마트폰 카메라에도 이 같은 기술 구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햄통신도 말씀을 드렸는데 햄통신을 어떤 중개사업자가 있어가지고 뭐 유성통신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전파를 확산시켜주고 자기가 그걸 통해서 또 영상통신도 방송국으로 이용을 국제 방송국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거기 꽤 뭐 몇백 개 햄통신 수요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묶으면 꽤 이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국제 방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사용하셔야 햄통신을 묶어서 스마트폰에 넣으셔도 되고 인터넷 뭐 그렇게 하셔도 개인 방송국을 해도 되겠죠.
그것은 500개 사업자, 1000개 방송, 이렇게 10,000개 방송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20,000개 방송도 돼. 얼마나 좋습니까? 30,000개 방송도. 햄동시행 기반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국제방송으로 하시는 것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데서 얘기를 하는데 캠페인성으로서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상업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건데 그렇게 지적재산권법도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금, 그다음에 민사소송 따로. 제가 외국에 팔거나 이렇게, 그리고 또 특정 누가 개발한다 할지라도 그냥 혹자를 쓰세요. 그럼 그만인데 외국에 팔았을 때를 생각하셔야죠. 네.